현상금 5천만 달러. 오사마 빈 라덴 체포 현상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돈을 걸고 수배한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2025년 9월 미 해군 구축함이 베네수엘라 해안에 나타났고 한 달 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11명 사망. 전쟁 선포도 없이.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닙니다. 21세기형 전쟁. 총알 대신 경제 제재, 폭탄 대신 금융 봉쇄.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 나라가 선택한 생존 무기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가 왜 국민 4분의 1이 나라를 떠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암호화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미 북쪽 카리브해를 마주한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1970년대 오일머니 덕분에 중남미 1인당 소득 1위였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축복이자 저주였죠.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다른 산업은 죽었고 소수 엘리트가 부를 독점했습니다. 1998년 등장한 우고 차베스는 석유는 국민의 것이라며 복지에 돈을 쏟아부어 빈곤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2013년 차베스 사망 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했고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2018년 연간 물가 상승률 13만%. 아침에 한 달러 하던 빵이 저녁엔 10달러가 되는 상황. 사람들은 지폐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제재를 시작했고 2019년엔 결정타를 날립니다. 미국은 야당 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마두로가 현직인데 미국이 다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른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외국이 갑자기 당신 나라 야당 의원을 진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는 걸.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영석 유회사와 중앙은행을 달러 금융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세계 무역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발 사용 금지당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규모 75% 축소,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2024년 7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선거 치르면 제재 풀어줄게라고 했고 베네수엘라도 약속했죠. 하지만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야당은 자체 집계로 압승을 주장했고 정부는 마두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제재를 원상복구시켰고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하며 현상금 5천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일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발 마약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11명 사망. 명분은 마약 단속.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통상 마약 단속은 해양경비대가 하는데 이번엔 해군이 직접 나섰거든요. 12월 16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 전부 봉쇄하라. 사실상 해상 봉쇄. 전쟁 직전 단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달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18년 마두로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를 출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담보로 한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투명성 제로. 미국은 즉각 페트로 거래하는 미국인 처벌한다며 제재했고 결국 2024년 페트로는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024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대금을 테더 USDT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USDT는 한 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중국 같은 바이어한테 석유 팔 때 달러로 못 받으니까 USDT로 받은 거죠. 왜 가능했냐면 암호화폐는 은행을 안 거치거든요. 미국의 SWIFT 금융망을 통제해도 블록체인은 통제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지갑에서 중국 지갑으로 직접 전송, PP 거래.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 1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방어. 볼리바르는 휴지 조각이니까 비트코인의 재산 보관. 둘째, 해외 송금. 800만 명이 떠난 사람들이 가족한테 송금할 때 은행 쓰면 수수료 20%, 비트코인 쓰면 3%. 셋째, 정부 통제 회피. 정부가 은행 계좌 동결해도 비트코인 지갑은 못 건드립니다. 2023년 베네수엘라 해외 송금 54억 달러 중 9%가 암호화폐로 왔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2019년 미국이 인정한 과이도 임시정부 기억하시죠? 미국이 지원금을 어떻게 줬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줬습니다. 왜? 마두로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일반 송금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직접 전달해서 의료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리하면 베네수엘라 마이너스 미국 갈등에서 암호화폐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제재 회피 수단, 국민의 생존 수단,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의 실전 증명. 이건 단순히 투기가 아니었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9년 과이도 사태 때 베네수엘라 PEP 비트코인 거래량 급증했고 2024년 제재 재개되자 다시 급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제재받는 나라 암호화폐 채택 증가. 러시아는 어떻게 SWIFT 제재를 버텼을까요? 암호화폐. 이란은 어떻게 석유를 팔았을까요? 암호화폐. 베네수엘라는 작은 사례일 뿐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건 탈달러와의 한 측면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쓸수록 각국은 달러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위안화일 수도, 금일 수도, 비트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21세기 전쟁의 민낯입니다. 총알 대신 제재, 폭탄 대신 금융 봉쇄.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암호화폐는 무기이자 방패가 됐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했고 베네수엘라는 비트코인으로 숨통을 텄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증명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암호화폐는 작동한다고.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비트코인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미국 마이너스 베네수엘라 갈등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정학이 요동칠 때 비트코인은 중립을 지킵니다. 국경도 정부도 제재도 없는 돈.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